MC의 목소리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의 조용한 미소와 그를 무시했던 한 남자의 거만한 태도가 결국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결말은 상상도 못한 반전을 불러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가 비웃었던 노인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 어떤 부와 권력도 그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작은 시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지, 그리고 과연 그 남자는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될지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부. 오만의 5점 공항은 국제선 터미널 특유의 리듬으로 웅성거렸다. 짐을 굴리는 소리, 웅얼거리는 안내 방송, 그리고 분주한 여행객들의 수다 소리가 뒤섞였다.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무엇보다도 엘리트들이 지위와 품위 모두에서 두드러지는 1등석 체크인 구역에는 독점적인 특권 의식이 감돌았다. 정태식은 오만함이 두드러지는 남자로 서 있었다. 맞춤 정장을 입고 고가의 시계를 조정하며 빛을 발했고,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코에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었다. 그는 우월감을 드러낸 듯 움직였고, 군중을 훑어보는 그의 시선에는 거의 감춰지지 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태식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위압적이었다. 비서에게 공항까지 고급 차량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원 한 명이 실수로 그의 여행 가방에 스치자 그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날카롭게 질책했다. 그는 불쾌함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그때 잊힌 기억에서 튀어나온 장면처럼 강명희가 화면 속으로 들어왔다. 그보다 더 극명한 대조는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얼굴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수십 년의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우아함이 옅어진 바렌 한복을 입고 작고 소박한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주변의 화려한 고급스러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내면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품위가 있었다. 분비는 인파 속에서 탑승권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그녀의 모습은 다소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좌절감보다는 조용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태식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입술을 삐죽 내밀며 간신히 비웃음을 터뜨리고 목구멍에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가씨가 길을 잃은 것 같군요. 여기는 일반 탑승 구역이 아니라 1등석입니다. 여기 앉을 자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예의가 묻어났지만 비꼬는 듯한 어조가 역력했다.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손님. 여기는 엘리트,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명희는 차분하고 침착한 눈빛으로 천천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로 안내받았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에는 부드러운 힘이 감돌았다. 태식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의 미소는 잠시 흔들렸다.
그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오, 그의 목소리는 조롱하는 듯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정말 행운이군. 1등석 티켓을 싼 값에 구했군. 하지만 내 모습을 보니 2번 다시 보지 않고는 통과시켜줄 것 같지 않군.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강명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화내지도 분개하지도 않았다. 대신 침착하게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녀의 존재는 조용했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태식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혼란으로 변했다. 이 여자의 어떤 점이 그의 기대와 달랐던 걸까? 그녀의 평온함, 그녀의 조용한 자신감. 그것은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짜증나게 했다. 줄이 늘어서자 그는 곁눈질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카운터로 다가오자 놀랍게도 직원들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그녀를 맞이했다. 아, 오랜만이네요, 강씨.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이었기를 바랍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강씨?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우며 가방을 체크인하고 그를 맞이하는 차갑고 효율적인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환영 인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퍼즐 조각을 맞추려 애쓰며 뭔가 놓친 게 있을까 생각했다. 다음은 태식의 차례였다. 그는 자신 있게 카운터로 다가가 같은 수준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소개하자 직원은 정중하지만 다소 거리를 둔 듯한 대답을 했다. 정씨,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말하며 서류를 훑어보더니 조금 전처럼 따스함이나 존중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다. 자존심이 찔렸지만 그는 그냥 참고 넘겼다. 그저 시스템 오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우연일 것이다. 체크인을 마치자마자 그는 강명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탑승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그녀를 대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는 이 여자에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파트 2. 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큰 것을 물어보세요. 계속. 장면 2.1. 따뜻한 환영과 의심의 눈 강명희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다. 이때 한 직원이 고개를 들고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했다. 강명희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녀의 이름을 듣자 직원의 얼굴에 존경과 반가움이 엿보였다. 그녀를 맞이한 직원은 조용히, 하지만 매우 정중하게 그녀를 대했다. 정태식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깜짝 놀랐다. 강명희, 그의 뇌리에는 의문이 떠올랐다. 이 할머니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직원들이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하는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때 강명희 할머니는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체크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 직원은 그녀의 여권을 확인하고 그 뒤에는 아주 특별하게 그녀에게 좌석을 배정해주며 말했다. 이레이, 아주 편안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에 정태식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와네이?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지? 그의 마음속에 궁금증과 혼란이 자꾸만 밀려왔다. 찬 하이 점 2. 작은 세부 사항과
의심의 탄생 정태식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점점 더 강명희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공항 직원들이 강명희에게 너무나도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에 의문을 품었다. 그녀를 따르는 직원들, 한 걸음씩 뒤따라가며 그녀를 지원하는 그들 모두는 이상할 정도로 그녀에게 공손했다. 정태식은 잠시 그 상황을 되새기며 그의 머릿속에서 강명희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점검했다. 그때 어쩌면 한 명의 직원이 지나가며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가 바로 그 유명한 강명희 회장님이시죠.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 중 한 분이시니까요. 정태식은 그 말을 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 할머니가 그 유명한 강명희 회장이라고. 그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녀는 누구일까?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그는 점점 더 강명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제는 그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닌 그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Part 3. Close Together in the Air. 비행기에서 아름다운 자리. 장면 3.1. 우연인가? 운명인가? 정태식은 이제 비행기 안으로 탑승했다. 자신이 예약한 자리로 안내받던 중 그는 우연히 강명희와 같은 구역에 앉게 되었다. 두 사람은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정태식은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명희에게 관심을 가지며 의문이 풀리기를 바랐다. 그가 이렇게 가까이 앉게 된 것에 대해 불편하면서도 호기심이 커졌다. 그는 자리에서 앉자마자 강명희를 다시 한번 힐끔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우연이네요. 할머니가 제 옆자리에 앉다니. 혹시 여기도 뭔가 큰 인맥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을 아시나요? 그의 말은 다시 한번 비꼬는 방식이었다. 그는 강명희가 무언가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명희는 그가 말을 건넸을 때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맞췄다. 비행기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승객입니다.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친절했다. 그녀는 잠시 후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한 모습으로 여유를 느꼈다. 장면 3.2. 지루한 질문과 모호한 답변 정태식은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계속해서 말을 건넸다. 할머니,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모습으로 왜 하필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끊으셨을까요? 뭔가 특별한 경영 비법이라도 있나요? 강명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작은 기쁨이지요. 저의 부유함은 그저 덤으로 따라온 것이죠. 그녀는 과시하지 않으려 했다. 정태식은 그런 대답을 듣고도 불만족스러워했다. 도움을 주는 거요? 그렇게 말하기엔 퍼스트 클래스의 자리를 타기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군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명희의 진짜 배경에 대한 의문이 계속 떠올랐다. 장면 3.3. 의미 있는 침묵. 강명희는 그 후에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때때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정태식은 그 침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노인이 과연 누구일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져갔다. 내부, 폭로된 진실과 경고, 계속. 장면 4.1. 존경의 환영과 자존심의 몰락,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강명희 할머니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을 위해 준비된 VIP 구역으로 안내받았다. 차가운 공항 공기 속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그녀를 맞이하며 고급 차량들이 대기 중인 모습을 보였다. 정태식은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보며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 순간 강명희가 승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고급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 주차된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편안한 여행 되세요. 직원이 말을 끝내자 정태식은 갑자기 혼자서 놀랐다. 회장님? 그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생각했지만 강명희는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인물이었던 것이다. 강명희? 대체 누군데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지? 정태식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여태까지 본 강명희는 단지 나이가 많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할머니에 불과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한 기업의 회장이라니 그는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장면 4.2 늦은 사과와 인내. 정태식은 그제야 뒤늦게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머리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강명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화가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젊은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사람을 평가할 때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엄청난 교훈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정태식을 지나쳐 고급 차량에 올라탔다. 5부 척하는 것의 대가. 장면 5.1 회사의 여파. 정태식은 강명희와의 사건을 떠나려 했지만 회사에 돌아가자마자 또 한 번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회사에서 긴급 회의 통지를 받았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상사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정태식 씨, 회사의 이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최근의 한 행동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강명희 회장님에게 보여준 무례한 태도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건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정태식은 황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몰랐으니까요. 그분이 회장님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도 회사의 명예를 망쳤습니다. 이번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결국 정태식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그가 진행하던 해외 사업 관련 업무도 전면 재검토를 받게 되었다. 장면 5.2 희망 없는 노력과 소외 회사를 떠난 후 정태식은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더 겸손하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변하지 않았음을 알아챘다. 그의 모습에서 여전히 가식이 묻어났고 사람들은 그를 점점 멀리했다. 정태식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친구도 동료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결국 그는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 장면 5.3 씁쓸한 종말과 영원한 단순함. 며칠 후 정태식은 결국 평범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 예전의 화려한 삶을 떠나 작은 일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적었지만 이제는 과거와 달리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갔다. 그리고 강명희는 여전히 조용히 겸손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일들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고
작은 자선 활동을 통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태식은 그녀의 이런 평온한 삶을 보며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강명희는 외형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그 대신 진정성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다. 결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수와 후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 속에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자만이 끝내 외롭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정태식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남자였지만 결국 그가 얻은 것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배우게 된 것은 사람을 얕보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